최근에는 이 환자가 우리가 힌텍스 스코어 계산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치료 결정을 해야 되지만 임상적으로 환자들이 PCI를 꼭 원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PCI로 치료를 할 때 못할 거는 사실 없기 때문에 이제 고민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나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PCI를 한다 그랬을 때 너무 스텐 버든이 많아지는 치료는 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스텐 개수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치료를 하겠다는 전략이 어쨌든 피지올로지 베이스드 트리트먼트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피지올로지에 대한 이제 많은 에비던스가 생기면서 2018년에 우리가 FFR와 IFR만 클래스 1A 인디케이션으로 권고가 되고 있었는데 2024년에 이제 가이드라인 권고 변경한 걸 좀 살펴보면요. 인터미디언 리전이 있을 때 2018년에 꼭 필요할 때만 써라였는데 여기서는 셀렉티브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정도고 FFR, IFR은 여전히 클래스 1A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QFR이라 그래서 엔지오그래피 베이스드 non invasive 이미징인 요 테스트가 클래스 1B까지 상정이 되었고요. 특히 예전에는 레프트 메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최근에는 레프트 메인의 40에서 70% 혈관도 피지올로지컬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퓨즈한 리전들, 시리얼하게 또 스테노시스가 있고 파디스탈 리전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도 저희가 좀 고민이 되고 있고요. 이럴 때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풀백 그래프를 좀 잘 참고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변들에서 치료한 케이스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78세 남자 환자고 LAD에 믹스드 탄뎀 리전이 디퓨즈하게 있고요. CTO도 있고 RCA는 이 환자를 이제 저희가 피지올로지로 테스트를 해보면 FFR이 0.73이 나오고 IFR은 컷오프 밸류가 0.9인데요. 0.8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치료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이제 요게 이제 IFR 베이스드의 싱크 비전이라고 우리가 이제 프레셔 드롭을 이렇게 눈으로 쉽게 볼 수 있게 위치까지 찍어주는 장비인데 이 노란 점 하나가 0.01의 프레셔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두 군데가 이제 토탈하게는 0.83인데 이제 보면은 거의 이제 프록시말 리전이 0.08 정도의 이제 델타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고요. 디스탈은 0.06 정도, 둘 다 거의 유효한 정도의 이제 프레셔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포컬한 스텝업이 두 군데가 관찰이 되고 있어서 에스티메이트 포스트 IFR 값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제일 프레셔 그레디언트 큰 데를 먼저 스탠하고 다시 이제 FFR, IFR 해보고 그 다음에 뒤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스탠다드 전략이지만 저는 이제 유효한 어쨌든 디스탈도 유의한 이 프레셔 그레디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치료를 다 했고요. 이렇게 이제 실제 0.94의 포스트 IFR을 얻었던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고 이분도 디퓨즈한 리전이 있는데요. 이게 다 잘 보면은 뒤에가 좀 많이 네거티브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퓨즈긴 한데 또 보면은 여기가 시리얼 리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FFR 0.75 나왔고 IFR이 0.87이라서 치료는 해주기로 했는데 어디까지 그럼 스텐을 댈지 뒤에는 분명히 이게 또 혈관이 작아져가지고 이게 나중에 스텐 위에 해주고 나면 여기가 커질 것 같은 이런 병변이죠. 그때 전체 다 여기 끝까지 해버려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FR 싱크 비전으로 또 이것도 살펴보니까 프레셔 드롭이 뒤에 디스탈에서는 안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브랜치 D2 브랜치에서 있는 데부터 델타 IFR은 0.06이라서 이것도 0.05 이상으로 이제 시그니피컨트하다고 생각이 됐고 이미징을 보니까 이제 A, B, C, D의 리전으로 생각을 해보면 A는 MLA가 2.6에 플락 버든이 70%, B는 MLA 1.5에 플락 버든 76%, C는 MLA 1.8에 플락 버든 65%, MLA 2.3에 플락 버든 46%. 그러면 D는 조금 중요도 떨어지고 C도 플락 버든이 70%는 안 되고 이래서 A, B 정도 일단 치료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레지듀얼 스테노시스 별로 없이 잘 치료가 됐고 뒤에 병이 있지만 이 정도도 괜찮고 나중에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죠. 근데 이제 포스트 FFR, IFR을 해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0.78에 0.89로.
그래서 왜지? 그러고서 IFR 싱크 비전을 봤더니 프레셔 드롭이 생긴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디스탈에 아까 전혀 떨어지지 않았던 데가 이렇게 유의한 이 델타 프레셔를 보이는 구간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플로우 어마운트가 이게 변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스테노시스 A가 있을 때는 B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미 프레셔가 떨어지고 플로우가 떨어지니까 델타 프레셔가 확 언더에스티메이티드 되어 있다가 이게 해결이 되는 순간 플로우 벨로시티가 늘어나고 어마운트가 늘어나면서 델타 프레셔가 노멀라이즈 돼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이드에서 보면은 시리얼 리전일 경우에는 하이스트 델타 프레셔를 먼저 치료하지만 리어세스를 해봐라라고 권고가 되어 있는 게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포스트 PCI 하나를 치료를 했을 때 그 다음 생각해봐야 될 거는 스템 팩터에서 우리가 좀 더 모디파이 해줄 게 있는 것이냐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디스탈 리전 쪽에 좀 더 이제 untreated focal 리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는 것이냐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PCI 해놓고 잘 됐다고 끝내지만 이제 한 거의 3분의 1 정도의 환자들은 이제 이스케믹 리스폰스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FFR 0.85인 이하인 이런 포스트 PCI FFR이 0.85 이하였을 때 거의 뭐 언더 익스펜전이 발견되는 경우가 한 74% 정도 된다고 하고 있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꼭 해야 되고 그 전에 뭐 피지올로지를 하든 이미징을 하든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PCI가 예를 들어 FFR이 0.78일 때는 PCI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면 우리가 롱텀하게 클리니컬 프로그노시스를 보면은 포스트 PCI FFR이 높을수록 다 예후가 좋다고는 모두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를 컷오프로 볼 거냐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구봉공 교수님 팀에서 이제 조사한 걸 보면 타겟 베슬 페일리어 기준으로는 0.86, 카디악 데스 MI 기준으로는 0.80의 컷오프로 이제 유의한 차이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느 거에 맞춰서 우리가 컷오프로 할 것이냐 또 문제가 되지만 이제 베슬별로 보면 LAD는 한 0.86, 서크는 0.93, RCN이 0.91로 컷오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라는 고민이 되죠. 그래서 이게 충분하게 컷오프로 설정해서 우리가 치료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병변이 있냐 없냐로만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다시 재봤더니 시그니피컨트한 델타 프레셔 드롭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나 더 했고요. 그 다음에는 IFR이 0.92까지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퍼더 인터벤션을 그러면 이런 피지올로지 가이디드로 했을 때 이제 임상에서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추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말로 이렇게 레지듀얼 이스케미아가 있는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더 치료해 줄 데가 없는 환자들이 있죠. 이게 이런 환자들은 디퓨즈 패턴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디퓨즈 리전이 있어서 레지듀얼하게 디퓨즈한 경우에는 뭐 약물 치료만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리스크 베네핏을 좀 많이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리전이 좀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거는 트리터블한 포컬 리전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라는 게 좀 우리가 가진 숙제인데요. 이게 그동안 이제 트리터블 포컬 리전의 정의부터가 조금 제대로 안 이어져 있어서 최근에 이제 정리된 걸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한 20mm 미만일 때를 포컬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델타 프레셔가 뭐 인덱스마다 좀 다르겠지만 FFR 기준으로는 0.05 이상, 이제 non-hyperemic 인덱스는 0.03 이상은 뭐 이렇게 포컬 리전이다, 시그니피컨트한 이렇게 정의들이 좀 생겼고 이런 새로운 이 진단 기법들이 또 나왔습니다. PPG 인덱스라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하긴 한데 결국에는 이 그래프로 보시면은 포컬하게 이 풀백에서 프레셔 드롭이 있는 부분은 이 인덱스가 올라가는 그 구간인 거죠. 그걸 수치화해가지고 0.66을 기준으로 0.66에서 보다 크면은 포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인덱스들이 또 QFR로도 만들어져 있고 뭐 이렇게
QFR, PPG 인덱스 이렇게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잡하죠. 사용하기 어렵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어쨌든 제가 처음 케이스에서 보였듯이 델타 프레셔를 바탕으로 이제 한 0.05 이상 되면은 유효하게 포컬한 부분 20mm 이내일 때는 치료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래프 패턴을 꼭 봐야 된다는 것이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부분만 포컬하게 떨어지는 사람, 뭐 여러 군데 있는 사람, 그리고 디퓨즈하게 그냥 안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타입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미지 가이디드 PCI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고, 2, 3는 조금 애매모호한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 같은 경우에 정말 PCI를 하는 것이 처음부터 맞는 초이스였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인덱스들을 가지고 우리가 디퓨즈니스를 평가하고 그리고 로컬 시비어리티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네 그룹으로 나누면, 정말 디퓨즈한데 메이저 그레디언트가 있는 그룹, 디퓨즈한데 메이저 그레디언트 없는 그룹, 포컬한데 메이저 그레디언트 있는 그룹, 포컬한데 메이저 그레디언트 없는 그룹으로 봐서, 디퓨즈하면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돼 있고, 특히 이제 메이저 그레디언트가 없을 때는 처음부터 치료를 이제 캐비지나 메디컬로 이제 방향을 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 보자면, 우리가 디퓨즈 CAD는 이제 예후가 안 좋고요, 레지듀얼 엔자이나도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올로지로는 우리가 스탠스트러 버든을 줄이는 최소한의 치료를 가이드할 수 있고, 이제 여기에서 포스트 PCI FFR을 통해서 이제 레지듀얼 엔자이나 자체를 줄일 수 있어서 환자의 퀄리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프레셔 드롭의 패턴을 풀백하면서 보는 것이 우리가 치료 가이드에서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특히 디퓨즈 디지즈에서 도움이 될 것이고, 새로운 인덱스들도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레코멘데이션은 이런 20mm 미만이면서 메이저 그레디언트가 있을 때는 PCI가 합당하고요. 믹스 타입 1일 경우에 이제 디퓨즈 하면서 같이 이제 아주 포컬한 메이저 그레디언트가 있을 때는 이미지 가이디드 PCI로 이제 타겟을 정하는 게 좋겠고, 믹스드 타입 2, 3 정도일 때는 1차적으로 OMT나 이제 캐비지를 먼저 고려하고, PCR 하게 되면은 오버스텐팅을 피하는 방향으로 좀 하면서 제가 하듯이 피지올로지 가이디드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이제 연자분께서 설명해 주실 하이브리드 DCB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